오늘은 허수경 시인의 혼자 가는 먼 집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별과 상실, 이건 시에서는 흔히 나오는 주제이긴 해요. 그죠? 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그런데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매우 섬세한 시어로 풀어낸 시다. 화자는 당신이라는 대상과 이별을 통해 느끼는 고독, 슬픔 등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자연의 변화를 통해 삶의 무상함과 연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작품은 킥킥거리며 라고 하는 요 킥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웃음이죠? 자, 이 웃음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좋아서 웃는 웃음은 아니에요. 그죠? 킥킥거린다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킥킥거리는 웃음 속에서, 헛헛헛 웃음 속에 참혹한 슬픔을 녹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심정을 직접 말하지 않고 독자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비유 등을 사용하여 당신과 화자의 관계나 현재의 상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이렇게 설명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작품을 봐야 알아요. 하고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거 참 수업하려고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필기 공간이 없어. 이게 딱 사각형이에요. 그죠? 여기 한 글자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 한 장에 꽉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이게 이상시인처럼 띄어쓰기가 없다면 어땠을까? 거의 이건 수능에 안 나와. 이번 수능에 나온 게 상당히 나로서는 의외이기는 했습니다. 자, 요 작품을 한 번에 보게 되면요, 이게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5개 장면으로 나누어서 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며 한때 저교로움의 울음이 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나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당신.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산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당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읽다 보니까 중간에 말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한 5개의 내용 단락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한번 구절 시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이게 이제 시적 대상이죠.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함께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함께 했던 존재라고 본다면은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라고 보면 돼요.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요라고 하는 건 해요체예요. 그죠? 이런 해요체를 사용해서 독백적 어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불러봅니다. 어떻게? 킥킥거리며. 이때 킥킥거린다라고 하는 건요, 울음을 참는 웃음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나는 울음을 참는 웃음이라기보다는요, 일종의 냉소적 웃음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싶어요. 킥킥거리며 저교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여기서 울음을 참으며 웃는 웃음이라고 한 건요, 이 울음이 있을 때 킥킥거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음을 참는 웃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요로움은 또 뭐냐? 그랬더니 적적하고 고요할 때, 한마디로 조용히 혼자서 쓸쓸하게 울 때 킥킥거리며 웃는다는 거예요. 왜?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연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슬픔이라고 하는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고통, 시련, 슬픔, 이별 이런 것들이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연달아 온다는 거예요. 즉 삶이란 사랑과 슬픔의 반복이라는 인식이죠.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라는 것은 살면서 겪은 많은 상처들, 즉 고통을 극복하면서 살아온 그때그때 일들의 기대. 나 킥킥거리며 당신을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당신 말줄임표 쉼표, 킥킥 말줄임표 쉼표, 이런 식으로 말줄임표 쉼표를 사용해서 어떤 화자의 정서의 깊이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킥킥거리다 라고 하는 요 단어와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면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살아온 상처에 기대해서 당신을 부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단풍의 손바닥, 은행잎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자, 이때 단풍의 손바닥은요, 이게 손을 이렇게 자기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손을. 그러면 이 손바닥이 뭐처럼 생겼습니까? 그렇죠, 단풍처럼 생겼죠? 한마디로 모양의 유사성에 따른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풍이 언제죠? 가을이죠? 그래요,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가을이라는 계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을의 단풍은 피나요? 떨어지죠. 일종의 하강적 이미지를 보여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것이 은행의 두 갈래로 나누어져요. 아, 그러니까는 사람의 손바닥을 단풍으로 봤다면 은행잎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이게 은행잎이잖아요. 자, 이렇게 나누어져요. 나누어진다니까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을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비유법을 사용해서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하강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갈래잖아요. 이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나눠진 것이 다시 어떻게 됐죠? 만나죠. 합쳐요. 즉 은행에 이 두 갈래가 화자와 당신을 나타낸다면 이 화자와 당신이 다시 만난 거죠. 근데 그 만나고 난 다음에 개망초의 시름이래요. 자, 이 개망초는요, 보통 우리가 망국초라고도 해요.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그때 많이 피었다 뭐 이래가지고 임진왜란 일제에 의해서, 그래서 망국초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이거는 무덤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은행이 따로따로 동떨어져 있는 두 자라고 한다면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헤어지는 그 시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밟힌 풀, 흙으로 돌아가는 당신.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죽었다는 거죠. 결국 당시가의 만남과 이별이라고 하는 과정을 계절과 또는 자연물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랬나요?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에 대해. 세월이라는 건 어떤 세월입니까?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헤어지고 당신이 흙으로 돌아간 그 세월이죠. 사랑과 이별, 그 상처. 그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 잠깐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해놓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이러죠. 원숭이 똥꾸녕은 빨개, 빨감은 사과, 이런 식으로 연쇄법이에요. 그러면서 상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그죠? 상처를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일종의 관념의 시각화고요. 의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그대가 누구야? 당신이죠. 당신을 자연의 달과 별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이라고 한마디로 뭐예요? 거꾸로 봐야겠네. 달과 별을 보면서 당신을 그리워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손바닥, 은행, 합침, 개망초, 흙으로 돌아감, 갑자기 사랑과 상처, 기대와 절을 부빌 때, 그러다가 뜬금없이 자연의 달과 별, 뭐야? 일관성 있거나 어떤 논리적 전개가 아니에요. 그죠? 뜬금없는, 어떻게 본다면 맥락 없이 이어지는 서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맥락 없이 이어지는 서술이 무엇과 연결돼가지고, 이 작은 따옴표 또는 쉼표와 연결돼가지고, 막 뒤섞여 있는 화자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결국 뭐예요? 그렇죠. 당신과의 만남과 사랑, 이별을 회상하는 거죠. 금방 울 것 같은 사내. 그 사내가 누구예요? 그렇죠. 당신이죠. 자, 그 화자는 여자고요. 당신은 남자예요. 그러면서 이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사내라고 하는 당신을 표현한 거지만 어찌 본다면 화자의 모성성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 아름다움의 기대, 한마디로 화자의 연민, 모성애를 자극하는 당신에게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어떻게 했어? 벌초하러 간 거죠. 마음의 무덤이래요. 마음이 원관념이고 무덤이 뭡니까? 보조관념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당신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슬픔과 상실,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화자의 내면 세계에 진설 음식이라는 건 제사 음식, 무덤에 갈 때 가져간 음식도 없이 술병 하나 차고 병자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벌초하러 간대요. 일종의 도치법이에요. 결국은 요 대목은 상 위의 음식을 법식에 차리는 것을 비유하면서 화자는 당신을 그리워하며 힘겹게 살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뒤집어지나요? 이야기 뒤집어지죠. 치병, 병을 치유하는 것과 환우, 병은 각각 따로야. 즉 병과 병을 치료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한마디로 병을 치료했다 해도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 이쁜 당신. 자, 나에게 시련과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화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쁘다라고 생각하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그렇죠, 여기죠. 이게 어쩌면 주제죠. 물을 수도 없는, 이게 어찌 보면 주제죠. 즉 이쁜 당신이거든. 이쁜 당신이니까 버릴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혹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버릴 수도 물을 수도 없는 사랑이고요. 이 사랑이 이쁜 당신과 대비를 이룬다고 하는데 왜 대비냐면 이 참혹 때문에 대비예요. 참혹이 뭔데? 비참하고 끔찍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쁘다라고 하는 표현과 참혹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인 서로 대립적인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신이라고 명사 체언으로 종결하여 여운을 남김과 동시에 당신에 대한 화자의 양가적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허수경 시인의 혼자 가는 먼 집 한행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그 다음에 산문시죠. 자, 고백 적어주고요. 그죠? 이별의 고통과 당신에 대한 사랑의 깨달음이다. 자, 특징 첫 번째, 의식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와 문장의 도치가 나타난다. 의식의 흐름에 따른 거는 이건 말줄임표하고 쉼표 때문에 나타나는데 참 맥락 없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당신, 달과 별, 당신이라고 해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으로써 시련의 슬픔이 상처로 남은 화자의 혼란스러운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자, 요 대목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도치법을 사용하여 마음의 무덤을 강조함과 동시에 내용의 모호함을 주어 시적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이죠.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킥킥거리며 킥킥 킥킥거리며 킥킥 킥킥거리며 이런 식으로 부사 킥킥은 나오려는 웃음을 참지 못하여 자꾸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별의 상처와 슬픔을 준 대상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니라서 끝내버릴 수도 없는, 그리고 물을 수도 없는 참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화자는 당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킥킥이라는 웃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또 뭐? 이뿐이라는 시어와 그 다음에 참혹이라는 시어예요. 이 참혹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비참하고 끔찍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화자는 당신을 이쁘다라고도 하면서 참혹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당신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장부호예요. 말줄임표하고 쉼표죠. 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이런 식으로 말줄임표와 쉼표를 반복 사용하고 마침표를 의도적, 그리고 보니까 마침표가 없네요. 그죠? 배제함으로써 산문시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화자의 의식이 직접 노출되는 듯한 느낌, 즉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허수경 시인의 혼자 가는 먼 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